인문 논술을 준비한다면 어떤 과목이 유리할까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문술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학들은 매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하죠. 이를 통해서 대학별로 기출문제라든가 출제 의도 등을 좀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 중에 교육과정 과목명 또는 관련 성취 기준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각 대학별 논술, 각 문항별로 어느 과목에서 개념이 활용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작년에 인문계열 논술을 실시한 31개 대학에서 129개 문항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독서 과목에서 75문항이 활용되어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어요. 이외에도 국어 또는 화법과 작문 등에서 많은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국어 교과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 활용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국어 교과목 성취 기준을 보면 독해와 작문 역량에 관해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국어 교과 같은 경우는 특정 교과목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논술, 지문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어는 일반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지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건 독서가 맞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국어 교과보다는 사회 교과에 속하는 과목의 개념을 익숙하게 해두는 게 지문에 대한 이해를 더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사회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의 주제 또는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사회 교과목 중에 전년도에 가장 활용이 많이 된 교과목은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이 활용된 과목은 생활과 윤리였어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가 전년도 129개 문항 중에 59개 문항에서 활용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사문, 사회 문화가 57개 문항, 그 다음에 통합사회에서 54개 문항, 윤사, 윤리와 사상에서 40개 문항 정도에서 활용이 됐다라는 거죠. 이 중에 생활과 윤리 또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과 수능도 또 선택자가 많죠. 수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학교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국어는 인문계 논술, 국어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주제라든가 소재로는 사회 교과목들, 사회 과목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나 생활과 윤리라든가 사회문화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과목에서 개념이라는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고 익혀둬야 되는구나, 그래야 인문 논술 볼 때 좀 유리하구나, 수월하겠구나 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는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얘기는 사회교 과목 중에 어떤 게 유리할까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좀 유형이 좀 유형화가 좀 돼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논술은 대체로 문학과 독서 지문을 제시문으로 좀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를 요약하거나 지문 간 차이를 비교하거나 또는 특정 관점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비판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대학별로 약간씩 좀 상이하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연세대라든가 또는 유아여대라든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이 활용되기도 하죠. 또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도표 통계를 또 분석한다거나
수리문항이 출제가 된다거나 이렇게 각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지원코자 하는 그 대학에서 논술의 출제 경향 또는 유형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4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해봤어요. 언어 논술만 그냥 출제가 되는 대학, 그리고 언어 논술의 도표 통계 그래프가 출제되는 대학, 그다음에 언어 논술의 수리 논술이 출제되는 대학하고 뭐 위의 내용하고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영어 제시문도 일부 활용하는 대학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좀 해놨어요. 대학별로.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지원코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유형으로 시험을 보는지 반드시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논술이 3개 대학이 증가를 했지요. 적성을 받던 대학들, 가천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수원대가 논술을 실시해요.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직 올해 처음이니까 명확하게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라고 이제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제 실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뭐를요? 모의 논술을. 그러니까 반드시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논술 참고를 좀 해주셔서 요 3개 대학 같은 경우는 어느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요즘 상당히 중요합니다. 2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요 2가지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인문계열 논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서술하고 기술을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시험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는 출제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이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요 점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 대학이 발표한 선행 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기출문제, 출제 의도, 그리고 관련 교육과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시 답안까지도 또 담겨 있거든요.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떤 답안을 원하는지 이거 반드시 체크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찾아뵐 거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